의대 증원을 둘러싼 그 뭐라고 할까요? 갈등 문제가 총선 전에 제기돼 가지고 총선 내내 이슈가 되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어떻게 본다면은 여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걸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흘러갔고 그 과정에서 갈등의 해결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보면은 이제 뭐 의사들, 의대 뭐 레지던트들이 언제쯤 복귀할 수 있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 어떤 계기도 주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던 와중에 어떻게 본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제안을 했고 양쪽에 뭐 마주 달리는 열차들이 서로가 이제 뭐 서로 안 세우 치킨 게임이죠. 그러니까 네. 양쪽에서 서로 그래 네가 멈춰 내가 멈춰 하면서 달리고 있을 때 딱 한쪽에다가 이게 뭐 양쪽에 다 네. 뭐 저는 일단 명분은 다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네. 그 1,600명 증원한 거 인정해주고 네. 그러니까 의대 증원 됐죠. 네. 그리고 동시에 또 그런데 지금 1학년들이 유급할 위기에 있으니까 내년은 일단 스톱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전공의들한테도 네.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그러니까 양쪽의 명분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워낙 꽉 막힌 상황에서 그렇죠. 하나의 뭐 이것보다 더 좋은 오늘 어저께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도 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네. 라고 해서 이게 대화가 시작될까 기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의정 갈등과 관련된 이 문제를 당이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에 네.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좀 있었어요. 당 안에서는. 네. 이제 대표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요번에 좀 드러난 거긴 한데 대표님 생각은 이거였죠. 그래도 이제 의료개혁에 있어서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또 의료개혁의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은 지금 우리 당 정치인들 누구도 그리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어찌 보면 저는 용산의 대통령실의 그 대통령님의 반응도 저는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 의사들이 지금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나간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환자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나가신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그런 거죠.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사안은 일단은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추석이. 또 응급실 대란이 진짜 현실화가 되려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뭐 응급실이 응급 상황이다 말까지 나오니까.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합니다. 또. 그렇죠. 예. 당장 내일부터 파업이죠. 29일이죠. 예. 29일부터 파업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이제는 당이 좀 뭔가 활로를 찾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도 의료개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당이 말을 그렇게 안 아껴왔어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워낙 드라이브를 강하게 하고 있고 네. 또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의사들이 마냥 다 잘했다고 얘기하기도 힘드니까 우리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말을 아껴왔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께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려도 대표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부가 만약에 정말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네. 그때 당이 길을 열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네. 정부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본다면은. 지금 조금 저는 지금 이게 공론화된 게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직은 좀 더 그 기회가 되는데.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성립될 수도 있고 적용될 수도 있었으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더 기다렸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됐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지금 시점이 아니면은 사실 또 추석 때 만약에 진짜 그렇죠. 네. 추석 연휴 때,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깁니다. 그리고 네. 이제 보통 추석 연휴나 설이나 이때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고 이러면서 상당한 여론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이번에 뭐 선거가 있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이 네. 비상 상황에 네. 혹시나 뭐 어떤 사고가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 책임을 엄청 져야 된다면 네. 그는 선거가 없더라도 네. 상당히 리스크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네. 이게 원래 한덕수 총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눈짓이. 고위 당정에서 일요일 날 고위 당정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고위 당정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좀 이렇게 모여서 건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의가 올라갔지만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미 뭐 언론에서도 많이 밝혀졌듯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네. 그러한 일들이 펼쳐졌고 그 과정에서 사실 그 갑자기 이제 한 언론에서 이렇게 터졌죠. 네. 예.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쪽에서 또 뭐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네. 단언컨대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지 이것을 어떻게 갈등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이 아무도 없어요. 이 당에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SBS에서 이게 탁 터지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못 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나왔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정 협의회를 했잖아요. 네. 이게 그냥 건의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보면은 김경수 복권 네. 이제 반대했다는 것들처럼 그때 뭐 건의하고 안 받아들여지면은 뭐 터뜨려서 언론 플레이 한다는 식으로 이제 불쾌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게 네. 민감한 이슈고 맞아요. 한덕수 총리하고의 그 뭡니까 고위 당정 협의를 했으면 네. 기자들이 여당 대표랑 총리랑 당정 협의회 했는데 네. 가만히 있겠어요? 예. 백방으로 취재를 합니다. 네. 이거는 총리실 통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이건 뭐 제 가정입니다. 네. 그걸 그 대화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나온 거고, 네. 그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서 흘려서 했다라고 네. 뭐 해석은 할 수 있겠죠, 해석은.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당 쪽에서는 대변인으로서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왜 그거를 네. 아냐면 이거는 좀 쓸데없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네. 오늘 여기 방송에 나오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네네, 생각하고 말씀하시죠. 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날 8시 뉴스에 딱 나오고 저는 8시 뉴스를 그걸 못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바로 다른 방송이랑 기자님들한테 대변인이다 보니까 네. 사실 확인 문자랑 전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링크가 와서 저도 링크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링크를 그대로 대표님께 바로 보냈습니다. 제가. 네. 네, 대표님도 확인이 뜨고 한참을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예정되어 있었던 거면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지시가 있거나 그랬을 그렇죠. 텐데 네. 그런 게 아니라 한참을 얘기를 못 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주신 게 이제 비공개적으로 논의가 되는 사안이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톤으로 대응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논의가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안이 굴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대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젯밤에 대표님께서 이제 페북에 글을 올리시면서 사실상 공언을 한 거죠. 하게 돼버린 거죠. 네, 그렇게 아마도 이제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후방 효과, 그 예. 후방 효과가 이제 만찬 중단으로까지는 않는데 또 만찬을 연기한 거를 꼭 그렇게만 봐야 되느냐? 뭐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걸 텐데. 네. 뭐안 만날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실 쪽에서도 좀 추석 이후로 네. 연기하자. 네. 안 만나겠다. 뭐 일방적 취소나 이런 게 아니라 추석 이후로 연기하고 그다음에 고위 당정하고 난 직후에 뭐 만찬하는 게 네. 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자는 거고 어떻게 본다면은 뭐라 그럴까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네. 사실은 의정 갈등에 꽉 막힌 상태에서 네. 의사들도 한 의사도 뭐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공의들, 맞아요. 뭐 네. 의대 교수들, 네. 의사들 해서 그것도 사실은 모이지 않다 보니까 예.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네. 어쨌든 지금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이미 의대 입시 정원 다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의대 입시를 또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생과 대치동에 학부모들. 엄청 많습니다. 그 지금 여기서 이거를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다시 완전 전면 무효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기 맞아요. 위해서 네. 지금 휴학한 사람들도 있고 네. 뭐 여러 사람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좋다 일단 이것까지는 가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의사분들- 25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다시 그러면 자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일단은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투표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거 어쨌든 상당히 민감한 주제라서 시청자들 상대로 투표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 자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우리 그 현재로서는 뭐 결국에는 그 당대표께서 지금 당의 중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거거든요. 어젯밤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없는. 예. 네.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대통령과는 이게 연기가 되긴 했지만 네. 또 이제 명절을 앞두고 그 야당 대표죠. 네. 이재명 대표와의 또 회담도 네. 어느 정도 지금 또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여야를 초월해서도 폭넓게 이런 부분은 또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꼬가 그래서 트였다는 데 의미가 크겠거든요. 그쵸. 네. 지금 뭐 일부 보도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의 만남에서도 의제가 이것도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그건 뭐 확인 아직은 뭐 확정된 건 하나도 그건 없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네. 이제 보도가 아직은 좀 더 지나봐야 되는데 뭐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저는 그동안 꽉 막힌 금기시 되어 왔던 네. 정말로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을 사실은 민주당도 이거는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걸 어쨌든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하나의 또 다른 그 시금석이 됐고 그리고 그게 안전하지만은 않은데 네. 과감하게 들어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책임지는 모습을 네. 보여줘야 되는 것 같고 여당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이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